지금 아까 물 버릴 때랑 지금이랑 물 색깔이 완전 달라요. 이 물 색깔을 한번 보게 되면 청소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안녕하세요. 서교동 김대리입니다. 저는 비염을 갖고 있습니다. 뜬금없이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저처럼 이렇게 코가 안 좋으신 분들의 필수품, 오늘은 이 가습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가습기는 거의 제가 잼민이 시절 때부터 집에서 계속 사용을 했었고요. 2000년 초반부터 근무했었던 회사에서 가습기 출시 때문에 본의 아니게 여러 가지 종류의 가습기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제가 추천해드리는 가습기의 소개에 앞서 가습기의 기능별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습기의 종류에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먼저 초음파식, 두 번째로는 가열식, 세 번째로는 자연기화식. 크게는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고요. 이 세 가지 기능을 복수 이상으로 사용하는 복합식이 존재합니다. 먼저 초음파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초음파식은 구조가 가장 간단한데요. 여기 탱크가 있고요. 그 탱크에 물을 흘려주면 여기 이제 진동자라는 게 있는데 여기서 일어나는 초음파를 통해서 물을 분사해 주는 거예요. 이 물과 진동자만 있으면 할 수 있는 방식이기 때문에 아주 다양한 형태의 제품들이 나와 있고요. 이 정확값에 의한 분무량의 조절이 가능합니다. 아주 우리 주위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방식이고요. 이 방식의 치명적인 단점은 세균 문제죠. 그러니까 이 탱크, 이 탱크에 지나가는 이 물길 이런 데 청소를 제대로 해주지 않으면 곰팡이 생기고 세균 번식하고 이런 부분들이 빠짐없이 분사가 되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솔직히 초음파식은 가습기라기보다는 그냥 물을 분무해 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초음파식 가습기를 이렇게 보면 물이 이렇게 아래로 떨어지잖아요. 만약에 분사돼 있던 이 물들이 공기에 그대로 녹아버릴 것 같으면 바닥으로 떨어지지는 않겠죠? 그럼 이 바닥에 떨어져 있는 물 때문에 축축해진 것들이 증발을 하면서 가습이 되는 그런 형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초음파식 가습기는 제가 여러모로 공부를 해본 결과 정말 피치 못할 사정이 있지 않는 이상은 개인적으로 사용하지를 못하겠더라고요. 두 번째는 가열식입니다. 가열식은 물을 끓여서 수분을 증발시키는 방식인데요. 그냥 이렇게 생긴 난로에 주전자에다 놓고 이렇게 물을 끓여주는 방식이에요. 그러면 끓인 물이 증기가 이렇게 나오겠죠? 정말 이 가습이라는 단어에 가장 적합한 방식이고요. 이게 물을 끓여주기 때문에 세균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순간 가습 효과도 가장 좋습니다. 솔직히 여건만 되면 이 가열식 방식이 가장 좋은 방식이긴 한데 치명적인 단점은 위험합니다. 특히 아이 키우는 집에서는 절대 사용 못 하고요. 심지어 저도 자다가 침대 옆에 두고 사용한 이 가열식 가습기 때문에 손등에 화상을 입어갖고 적지 않은 기간 동안 병원 신세를 진 적이 있습니다. 이 물을 끓여줘야 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전기세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다음은 복합식입니다. 이 복합식은 초음파식과 가열식의 이 교집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예를 들면 탱크가 이렇게 있고요. 이 탱크가 지나가는 길에 가열을 해줍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살균을 해주고 이 살균을 해준 것들이 이 진동자에 의해서 가습이 되는 형태예요. 그러니까 아까 첫 번째 초음파식에 얘기했던 세균에 대한 부분을 좀 많이 낮추는 그런 방식이긴 한데 이게 진짜 가열식처럼 높은 온도에 의해서 이게 증발이 되는 방식이 아니고 온도가 약 한 70도 정도 되거든요. 어중간한 온도의 물을 뿌려주고 이거를 분사를 하는 거예요. 가열식 가습기 같은 경우에는 이 물 분자들이 하늘로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근데 이 복합식 가습기에서 진동판에 의해 떨어지는 애들을 보면 바닥으로 다시 떨어져요.
이 어중간한 온도 70도가 어느 정도 세균을 감소시켜 줄지 의문이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저는 이렇게 두 가지 기능을 복수로 이렇게 진행하는 기계치고 하나라도 제대로 된 기능을 하는 제품들을 많이 본 적이 없어서요. 저는 솔직히 복합식은 별로 구매 욕구가 일어나지는 않더라고요. 마지막은 자연 기화식이요. 이 방식의 원리를 간단히 설명을 하면 젖은 빨래를 이렇게 널어 놓잖아요. 그러면 여기 있는 수분이 날아가면서 습도를 올려주는 거예요. 이게 자연기화식의 원리입니다. 이 빨래가 빨리 마르는 조건, 그러니까 이 빨래에 머금고 있는 수분을 좀 더 빨리 분사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는 바람이 불면 이 빨래가 빨리 마르면서 수분이 빨리 증발이 되고 가습 효과가 더 좋아지겠죠. 이 방식을 응용한 방식이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의 방식이기도 한데요. 여러 기화식 가습기 제품 중에 독일의 벤타에서 처음 유행시킨 이 디스크와 팬을 활용한 기화 방식의 원리를 잠깐 소개해드릴게요. 이거는 제가 전에 공기청정기 편에서도 설명을 드렸던 방법인데요. 여기 탱크가 이렇게 있고요. 물이 이렇게 차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디스크를 이렇게 달고요. 이 디스크는 회전을 합니다. 그리고 이 위에 뚜껑 쪽에 이렇게 프로펠러를 달아서 이걸 돌려요. 그러면 공기가 이렇게 들어왔다가 나가는 방식이거든요. 이 공기가 들어와서 이 수면 위쪽에 머금고 있던 물을 가지고 나가면서 가습 효과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그냥 이것만 효과를 해주는 게 아니고 들어왔을 때 가져왔던 공기 중에 있던 먼지들을 이 디스크에 달라붙게 하고 이게 돌면서 이게 물에 녹으면서 먼지들이 이렇게 물에 가라앉는 거거든요. 이런 방식으로 벤타에서 제품을 개발해서 판매를 하기 시작했는데 2010년 초반까지만 해도 이 방식이 벤타라는 회사에서만 나왔었어요. 좋은 건 알고 있었는데 이 벤타가 굉장히 비쌌거든요. 이게 뭐 한 20평형짜리 제품이 막 4, 50만 원씩 하고 그랬었어요. 아예 엄두를 못 내고 구매를 못 하고 있다가 이 똑같은 방식으로 샤오미에서 출시를 하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샤오미에서 이 벤타의 디스코어 펜을 활용한 이 자연 기화식 가습기를 냈는데 방식이 조금 다릅니다. 뭐 여기서 이렇게 펜을 구동하는 건 똑같아요. 근데 뚜껑 디자인을 좀 바꿔서 여기에 이제 물레방아형 팬을 이쪽에 다른 거예요. 그래서 공기가 이렇게 들어왔다 이렇게 나갈 수 있게 만들었고 여기가 출구거든요. 요렇게. 그래서 벤타 같은 경우에는 전면에 팬이 이 위쪽으로 이렇게 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위로 아무것도 못했는데 이 샤오미 제품은 여기가 뚫려 있기 때문에 뚜껑을 열지 않고 이쪽에서 물을 바로 부을 수 있게 만들었어요. 근데 이 기화식 가습기에는 함정이 있는 게 여기서 이제 디스크가 이렇게 돌면서 위에 프로펠러들이 이렇게 위에서 바람을 뿜어주면서 이렇게 습기를 머금고 제가 보낸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 제품을 겉에서 보면 가열식이나 초음파식에서 보여주는 습기가 나오는 게 안 보이거든요. 사람들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가습 효과가 얼마 안 된다는 생각을 해요. 하지만 이 제품의 놀라운 점은 이 초음파식이나 가열식은 습도에 의해서 가습량이 조정되진 않아요. 뭐 습도계를 통해서 인공지능으로 가습량을 조절해주는 그런 방법도 있기는 하겠지만 그런 방법이 아니고서는 습도량이 변하지가 않아요. 근데 이 자연 가습기 같은 경우에는 습도가 낮으면 낮을수록 가습량이 늘어납니다. 건조한 날 빨래가 더 잘 마르는 것과 같은 원리거든요. 24시간 일정한 습도를 유지하는데 가장 적합한 가습기라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까지 가습기 유형별 장단점 알아봤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베스트라고 생각하는 자연 기화식 가습기 가성비 최고의 제품 샤오미 스마트미 가습기 2세대 한번 알아볼게요. 이 제품이 바로 스마트미 가습기 2세대 제품입니다. 제가 이 리뷰를 준비하면서 인터넷을 좀 찾아봤는데 뭐 7세대, 8세대까지 나왔더라고요. 근데
자연 기화식 가습기로는 2세대 제품이 가성비가 제일 좋은 것 같고요. 요즘 나오는 제품에는 또 이 앞쪽에 인디케이터가 있는 제품이 있는데, 제가 공기청정기 편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제품은 스마트폰으로 다 제어가 가능하기 때문에 굳이 이 앞에 인디케이터가 필요 없을 것 같아서 이렇게 깔끔한 디자인으로 사용하시는 것이 더 실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외형을 좀 보시면 높이가 한 36cm 정도 되고요. 가로 세로의 길이는 24cm 정도 됩니다. 이 제품의 전기 장비는 이 커버 쪽 파트에 다 달려 있고요. 이거 이렇게 열어보시면 안쪽에 수저가 이렇게 보이실 거예요. 이렇게 커버가 열렸다고 알람이 오네요. 자, 이 디스크가 천천히 돌고요. 팬이 있는 파트에서 바람을 이렇게 불어주고 위로 올려주면서 이 디스크 겹겹이에 묻어있는 이 수분들이 기화가 되면서 가습 효과를 내주는 방식이고요. 이 디스크에 있는 수분 때문에 먼지가 여기 달라붙었다가 이게 계속 돌게 되면서 안에 있는 물속으로 먼지들을 떨어뜨려주고 공기 정화 능력과 가습 효과를 한꺼번에 쓸 수 있는 가습기이기도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습도량에 따라 알아서 가습량이 조절이 되기 때문에 24시간 계속 틀어놔도 부담이 없는 그런 가습기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좋은 얘기만 너무 한 것 같은데 단점 얘기를 해볼게요. 이 디스크를 잠깐 빼보면 지금 물 떼낀 거 보이시나요? 요거 물통 한번 비우고 와서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 대충 어느 정도 물을 채워왔는데 지금 아까 물 버릴 때랑 지금이랑 물 색깔이 완전 달라요. 아까 얘기했듯이 이 물 필터가 먼지들을 머금고 물속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먼지들이 물속에 녹겠죠. 물을 자주 버려줘야 돼요. 물을 보충해줘야 된다는 개념이 아니고 이제 물을 갈아준다는 개념으로 사용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좀 번거롭고 귀찮아요. 그리고 두 번째, 이게 이렇게 돌면서 이 먼지들을 물에 놓고 나간다고 해도 이 붙어있는 물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2달에 한 번씩 해야 된다고 해서 하고는 있는데, 이거를 한 장 한 장 다 분리를 해서 주방 세제 같은 걸로 닦고 말리고 다시 조립해서 쓰고 이런 거를 해야 되는 번거로움과 귀찮음이 있긴 하거든요. 근데 이 물 색깔을 한번 보게 되면 청소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좀 번거로움이 있고, 여기 안쪽에 보시면 수위 센서가 있습니다. 분리가 되는. 깨끗이 하겠다고 이거 뽑아서 닦았다간 큰일 납니다. 이거 절대 뽑지 마세요. 이거 뽑아서 여기 건드리는 순간 수위 센서 망가집니다. 이 수위 센서가 망가져서 저는 육안으로 확인하면서 이렇게 물을 담고 있거든요. 이거 절대 빼지 마세요. 그리고 이 제품의 마지막 단점이 있는데 소음입니다. 이게 제가 잘 때는 가습량 때문에 3단계로 해놓고 자는데 지금 여기 있는 마이크에서 소음을 하고 있는데 소리 들리시나요? 뭐 잠이 안 올 정도로 못 참을 만한 그런 소음은 아닌데 그래도 초음파식이나 가열식보다는 소음이 좀 있는 편인 것 같습니다. 옛날에 사무실에 있던 벤타도 이 정도 소음은 났었거든요. 이 가습기가 이제 팬이 큰 게 돌다 보니까 이 정도 소음은 감소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이 제품의 앱 사용하는 방법까지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샤오미 디바이스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 앱의 기본 화면이고요. 저는 지금 공기청정기랑 가습기랑 워킹패드 3개를 추가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습기 쪽을 컨트롤 해볼 건데요. 이게 지금 허용하는 나라가 아니라는 그런 메시지인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보여드리려는 거를 못 보여드리겠어요. 뭐 자동화는 공기청정기 쪽에서 해보죠 뭐. 자, 여기 올라가 보시면 자동화라고 있고요. 자동화를 누르면
지금 제 공기청정기 같은 경우에는 공기의 질이 20보다 높으면 공기청정기를 켜고 10보다 낮아지면 끄라는 그런 명령이거든요. 이런 식의 설정을 가습기에도 줄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지금 플러스를 누르면 켜고 끄는 자동화의 포인트를 이 위치나 시간 또는 외부 날씨에 따라서 조정을 할 수가 있는데, 샤오미 제품들은 이 외부 날씨에 대해서는 안 된다고 보세요. 중국밖에 지원을 안 해주더라고요. 예를 들면 저는 가습기의 자동화 이런 식으로 쓰고 있는데, 타이머를 일정 시간을 정해 놓고요. 예를 들어서 밤 11시가 충족이 되면 가습기를 레벨 3로, 이렇게 되면 보통 때는 오토로 움직이다가 밤 11시가 되면은 레벨 3로 움직이는 거예요. 이런 방식은 되게 간단하게 뭐 습도가 어느 이하 내려가면 레벨 3로 만들어 줘라, 또는 뭐 아침에 일어나면 다시 오토로 바꿔줘라, 이런 식의 자동화를 만들어서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 제가 쓰고 있는 가습기는 구글 홈과 연동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루틴에 집어넣을 수가 없다는 아쉬움이 있는데, 요즘 나오는 건 되는지 안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자, 오늘은 가습기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오늘도 제 채널을 보시는 모든 분들에게 유익한 영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유익이 되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저는 지금까지 서교동 김대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